네, 안녕하세요. 넘버 3 이현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의정부까지 멀리 왔어요. 누굴 만나러 왔느냐? 대단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스크린계의 최고, 최강자, 챔피언, 굉장히 대단한 수상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골프 존 레전드 오초아입니다. 아, 좋아. 스크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스크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라운드에서만 잘 치기를 바랬는데 요즘에 워낙 이 스크린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스크린에 가면 제가 돈을 잃어요. 내길에서 돈을 잃어요. 네. 그래서 열이 받아갖고 오늘 네. 스크린의 최강자 분에게 스크린에 대한 노하우를 또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요즘에는 이제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라운드보다는 스크린에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스크린의 노하우를 오늘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몸을 좀 풀어야겠죠. 네네. 저랑 대결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저도 좀 몸 좀 풀고요. 몸 좀 네. 풀어볼게요. 네, 이곳은 제가 항상 연습을 하는 곳이니까 거리감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친구분들하고 낯선 곳으로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잡는 채가 네. 52도 웨지. 딱 쳤을 때 그게 50이 가면 네. 비슷한 거구나. 비슷한 거리감이죠. 탄도라 이런 걸 보고서 제가 그럼 이게 기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이게 기계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예, 어떤 방은 그러니까 이 가로폭이나 세로폭에 따라서 네. 탄도가 조금 더 높은 방도 있고, 아. 예, 좀 거리가 조금 더 나가는 방도 있고, 아.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알아봐야 하잖아요. 네, 이 그렇죠. 방은 좀 탄도가 높은 방이다. 아니면 이 방은 조금 거리가 많이 조금 작게 나간다, 나가는 작게 방이다. 뭐 나간다. 아니면 그거를 저는 50m 로 기준 잡아서. 웨지로 제가 50을 정확하게 치려고 많이 연습을 하죠. 아.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스크린을 맨 처음 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쇼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거리감이. 거리감이 중요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면은 네, 딱, 한번 볼게요. 예, 50을 연습을 하고 그러면 정확하네요. 조금 지금 제 페이스 각도가 닦여지는 바람에 조금 더 킥이 있긴 했지만 떨어지는 이제 발사각이라든지 볼 스피드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볼 스피드가 지금 23. 23에 네. 38도 정도?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는구나. 네, 24도에 38도 정도 나오면 50이 가는데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오시면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대충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많이 나갔느냐 적게 나갔느냐, 그리고 또 탄도가 저렇게 높이 떴느냐 좀 더 낮게 떴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기준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약간 이제 뭐 몸이 안 풀린 상태라서 약간 네? 좀 지직을 맞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지고요. 지직하게 지직을. 오늘 저도 하나 배웠네요. 지직을. 네. 깨끗하게 맞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사이드 스핀도 더 많이 먹었고 왼쪽으로 페이스 각도도 좀 닦여서 거리가 실제로 조금 더 나간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사이드 스핀은 이제 왼쪽으로 551 예, RPM. 근데 그 정도 나가면 사실은 웨지는 안 되죠. 솔직히 그 사이드 스핀이 왼쪽으로 먹으면 네, 아무래도 런이 발생을 해요. 왼쪽으로 먹으면 네. 그래도 왼쪽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필드에서도 약간 드로우볼을 치면 런이 조금 더 발생을 해서 거리 때문에 드로우를 많이 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페이드 구질로 치거나 하는 이렇게 사이드 스핀이 먹는 게 0에 가깝고 오른쪽으로 살짝 갈수록 사실은 더 서요. 세우기가 좋죠. 네. 이런 게 만약 사이드 스핀이 왼쪽으로 많이 먹었다 그러면, 만약에 내리막, 핀 뒤로 내리막이었다 그럼 그러면 한 8m씩 내려갈 수도 있겠죠. 벌써 얘기하는 이 단위 자체가 8m, 정확합니다. 8m.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아니 한번 지금 이 정도면 일단 한번 또 볼게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50을 저한테 이제 센터도 맞추고, 지금도 살짝 왼쪽 같잖아요. 네. 그러면 센터도 제가 이제 그날 혹시 또 당겨지는 스윙이 나올 수도 있고 몸의 상태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센터를 맞춰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약간 컨디션이 이제 50이 낮아가죠. 그러면 바로 49.86, 네, 50m. 네, 네. 자, 볼 스피드랑 다시 또 보게 되면은요,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자, 이게 볼 스피드.
23 헤드 스피드 아까도 23.9 거의 네. 비슷했어요. 23점. 그리고 헤드 스피드 발사각은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죠? 아까 35도였는데 조금 높아졌고 백스핀량 4,800대 그대로 유지했고요. 사이드 스핀이 아까는 551이었는데 지금은 41로 줄었어요. 그게 사이드 스핀이 아까는 왼쪽으로 551이었다면 지금은 오른쪽으로 41이에요. 41 정도밖에 안 되니까 4m밖에 안 굴렀다는 거죠. 사이드 스피드는 많지 않은 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 웨지고 50m를 치기 때문에. 근데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뭐 한 200 이상. 맞아요. 왜냐면 스피드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하기는 어렵겠죠. 오늘 여러분 벌써 엄청 배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50에 맞춰서 연습을 하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50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리감이 다 비슷하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연습하는 게 없어요. 그럼 땡이에요? 만약에 내기를 한다거나 낯선 곳에 가면 이게 다예요. 그럼 시작이래요. 아주 저도 쳐볼게요. 저도. 아주 영악한 플레이어죠. 왜냐면 저는 다 맞췄으니까요. 그게 몇 도죠 지금? 저 52도. 52도로. 그렇지, 예. 저는 이제 54도니까. 더 똑바로 가시는데요? 저는 50.80. 잘 나왔어요. 볼 스피드 23점. 근데 사이드 스핀이 441이네요, 저는. 그러면 결국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실전에서는 런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오르막을 만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게 저기를 체감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핀대로 내리막이라든지 아니면 평지선 내리막에 만나면 아니면 뒷바람 뒷바람. 경우. 네. 그렇죠. 290도 예. 줄었어요. 그러면 방향각도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럼 거리감이 맞으면은 이게 대충 만든 거죠, 지금 제가. 그렇죠. 50 내가 이면. 50을 쳤는데 50이 맞으면 사실 다른 거리도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올라오니까 궁금한데 벙커, 네. 러프에서 네. 칠 때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진짜. 지금 제일 궁금한 저 거. 같은 경우는 스윙 크기 똑같이 해요. 뭐 러프에서 칠 때 30m가 페어웨이에서 30m보다 더 쥐어박는다거나 뭐 더 눌러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네. 근데 벙커를 보면 제가 스크린을 쳐본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운드를 나가서 벙커샷을 하는 것처럼 치면 완전 아웃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벙커에다가 공을 놔두고 뭐 그 10m예요. 그러면 내가 뭐 여기 라운드에서 치는 스윙은 뭐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 그렇죠. 스윙이다 뭐 끌고 이렇게 나가야 해서 되니까, 뭐 네. 그런 식이다. 근데 그렇게 치면 막 안 뻥 돼요. 나가더라고요.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헤드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님들은 기본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벙커를 탈출해야 한다 하면 헤드 스피드를 죽이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더 내죠. 더 내죠. 더 내죠. 예. 10m라도 사실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예요. 헤드 스피드를 못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탁 치고 마는 느낌이 나야 되겠네. 약간 저 같은 경우는 15m 안쪽은 사실 끊어치는 느낌.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골프를 잘 친다라고 하면 비거리가 얼마나 간다?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7번으로 얼마나 간다? 내가 드라이버를 며칠 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웨지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붙어가지고 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보셨죠? 그러니까 결국 거리는 결국 드라이버만 많이 나가면 되는 거고 아이언은 제 거리만 딱 나가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거리에 대한 거는 어차피 타고난 만큼은 늘려놓고 그 다음에는 80% 70%만 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페어웨이에 올려놓고 그 다음을 고민하자는 거죠. 드라이버 비거리는 어느 정도? 저는 여기에서 칠 때 한 55, 56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190? 110? 일단 똑바로는 무조건 오비는 절대 안 나시겠네요. 네, 저는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가 38? 헤드 그리고 스피드가 볼 스피드가 55, 55에서 56. 그 볼 스피드 정도가 55. 제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스핀이 제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야, 손목을 엄청 안 쓰시네요. 네. 그죠? 네. 사이드 스핀이 아까 제 웨지보다 좋아요. 지금. 네. 저는 아까 분명히 지금 제가 줄었을 처음에 제가 55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잡아보세요 해서 290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몇이 나왔냐면 29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손목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로테이션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스윙을 되게 좋아해요. 물론 제 클럽 헤드 스피드를 낼 때는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손목을 쓸 필요가 있지만 방향성을 위주로 본다면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굿샷.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주로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며칠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까 탄도가 어떻게 그냥 쳤더니 탄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렇게 했던 거를 조금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신경을 쓰면서 왼팔을 조금 더 끌고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탄도가 조금 제가 원하는 탄도가 한 15도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사각을.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연습장에서 내가 헤드 스피드는 어차피 계속 38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볼 스피드는 신경 안 쓰고 그 발사각하고 사이드 스피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발사각. 왜냐면 제가 보통 아마추어들이 발사각이 20도 나와요. 네, 진짜로. 보통은 제일 좋은 발사각이 이제 런치 앵글이라고 하면 사실은 11도에서 14도 이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17도에서 20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내려치잖아요. 이렇게 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내려치다 보면 찍혀 맞으면서 발사각이 높은 선수,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발사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맨날 오셔서요, 볼 스피드 오늘 55 나왔는데 내일 60 나왔고 62 나왔고 3 나왔고 이것만 늘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발사각 그리고 백스핀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스핀은 또 3천 미만이 좋죠. 백스핀 양이 많다라는 건 공의 회전력이 많으니까 아까처럼 탄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린에서도 바람의 영향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거기도 없을 같은 거예요. 볼 스피드로도 뭐 발사각이 한 2도 정도 높아지면 5m 정도 덜 나가거든요. 네. 이게 다리가 벌써 몇 도? 2도 올라갈 때 5m? 저도 한번 드라이브 좀 쳐볼게요. 저 데이터를 좀 봐주세요. 볼게요. 이런 게 이제 그 프로님들이 네. 치실 때 괴리감이실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정확히 방향각은 사실은 프로 라인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2.9도 정도면 네. 아주 훌륭한 방향인데 페이스 각도가 0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페이스 각도가 0도면 사실은 드로우가 지금 안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페이스 각도가 마이너스 4도에서 5도 정도가 나오면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 스피드는 마이너스 한 800에서 1000 정도 먹고 헤드 스피드가 46 정도면 볼 스피드는 조금 더 나와도 되거든요. 지금은 문제는 몸이 아직 덜 풀리셔서 페이스 네. 각도가 0도가 나왔다는 거. 더 낮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나와야죠.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걸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2도 나오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지만 공을 왼쪽으로 들죠. 사실 이전 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볼 스피드가 몇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 거 66. 네, 그렇죠. 66 나왔었는데 69 조금 올라갔고 헤드 스피드 발사각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백스핀 양 줄고 요게 지금 제일 포인트예요. 페이스 각도가 아까는 0도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도가 나왔어요. 요게 지금 제일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출발을 했어야 약간 공이 저거 지금 어두워 밝아서 안 보이는데 약간 공이 출발을 오른쪽으로 했으나 페이스 각도에 의해서 공이 왼쪽으로 도는 사이드 스핀이 적당하게 먹으면서 그죠? 근데 이 페이스 각도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더 이게 뒤로 부팅이 됐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감아치는 느낌으로 아. 쳤다는 거예요. 파워드로우를 치는 프로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방향각을 오른쪽으로 많이 출발시키고 맞아요. 오른쪽으로 출발시키고 약간, 페이스 각도가 한 5, 6도, 6, 네. 7도 정도 닫혀서 드로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사실은 0도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만약에 방향각을 원래 푸시성으로 내가 밀어치는 사람이다 했는데 방향각이 5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페이스 각도가 2도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거를 잘 읽는 데가 있고 못 읽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골프존 투비전은요 이걸 잘 못 읽진 않아요. 이걸 잘 못 읽진 않아요. 아. 거리에 대한 거는 사실은 기계마다 아까 시스템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방마다. 근데 저건 방의 똑같다. 구조상 달라지는데 제가 구조상 달라져요. 방의 구조가 예를 들어 더 와이드거나 더 폭이 깊거나 뭐 이러면 솔직히 거리가 더 나오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변하진 않아요. 예전에 비전 센서를 위에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맞아요, 공을 맞아요. 인식하고 헤드를 인식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에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축을 읽는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어요. 아, 축을 있는 느낌. 네, 센서가 이제 이쪽하고 바뀌면서 이 가운데 축이 생겼거든요. 아, 가운데가 이게 센서구나. 센서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가 저는 그냥 저의 축을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비전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건 헤드업인 것 같아요. 위로 올려치는. 네, 헤드업을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무조건. 확실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오비, 오른쪽에 오비야. 그럼 일어나지만 마. 일어나지만 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이 좀 안전해. 안전해. 그럼 좀 일어나. 이거 팁이에요. 그렇죠. 말을 이어서 하자면 필드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자연을 앞에 빠빠람 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통뼈 없잖아요. 2클럽 더 잡고 3클럽 더 잡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스크린에서는 그냥 공만 찍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많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스크린은 자연이 아니라 기계와 나와의 어떤 하나의 경쟁인 거죠. 맞아요. 동반자들이 아니라. 이게 자연이네. 그렇다면 얘를 인지하고 얘 앞에 순응해야죠. 아, 얘를 잘 알아야죠. 명언이다. 네. 그래서 아셨죠, 여러분? 기계를 알아야 스크린에서 5타를 지를 수가 있어요. 저는요 맨날 기계가 아니, 기계가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음가짐은 완전히 네, 기계랑 좀 뜯어보시겠어요. 친해지셔야 해요. 네. 스크린은 이제 저는 월요일 날 많이 치거든요. 시합이 없는 주에는 월요일 날 와서 예선을 치고 하는데 아침에 딱 오면 월요일이 좀 한가하니까 스크린이 매장이 그래서 월요일 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스템에서 뭐 혹시 소리가 나나 뭐 팬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드드드드드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날 그러면 기계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어제 많이 돌아갔구나. 바람 부는 것처럼. 아. 네, 그러면 방을 옮기죠. 아 진짜요? 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사람의 오감 중에 유난히 발달한 감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미각이 발달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청각이 좀 발달. 예민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 3-4개씩 틀어놓고 연습을 했어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장르가 다른 음악을 막 댄스, 너무 막 예민하니까. 클래식 해갖고 지금도 연습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소리를 안 듣는 연습을 했어요. 연습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18호를 스코어를 내고 나면 무슨 음악이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18홀의 베스트 스코어가 몇이세요? 갑자기 저 18호인가? 18개보다? 네. 진짜 투언더가 세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가서 연습할 때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꼭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노하우를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50m. 50m는 반드시 적용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퍼터를 하죠. 퍼터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연습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찍어봐 주세요. 어디가 홀이에요? 지금 3m라서 여기 여기예요.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하얗게 4m, 네. 2m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저는 이걸 배우고 가야 돼요, 오늘. 진짜 이걸 배우고 가야 돼요. 왜냐면 네. 퍼터가 제일 짜증나요. 네. 아니, 프로님 왜 우리가 그 연습장에서 프로님 네, 이쪽 연습하실 보고. 때 2m 안쪽 연습하실 때 에이밍 하죠. 하시잖아요. 네. 똑같이. 저도 해요. 오케이. 해볼게요. 저도 이게 물론 줄이 있어서 아주 좋긴 하지만 이게 저는 이거 에이밍 줄을 이거를 선을 하는 이유가
퍼터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딱 퍼터가 움직일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를 자꾸 정렬을 시켜서 헤드가 빠져나가는 거를 봐요. 지금 똑바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한 두세 번 해요.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해요. 근데 여러 사람 있을 땐 잘 안 해요. 유난 떠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해요. 그러면 이거 열렸죠? 저 공 보이는구나. 네. 다친 거 아닌가요? 아니 못 열렸어요. 봤어요. 열리고 셌어요. 저는 지금 이 스트로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고 어떻게 나가야지 좋은 건지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아까 그 클럽은 살짝 왼쪽으로 갔었는데 긴 채일수록 자꾸 오른쪽으로 아까 드라이버 갔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가 많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또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왼쪽에다가 체중을 딱 싣고 치는 거죠.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처음에 딱 쳤을 때 느낌이 오른쪽으로 갔나 왼쪽으로 갔나에 따라서 내 컨디션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퍼터의 타점을 맞춰요. 50m 하고 퍼터하고 퍼터 그리고 3m에서 초점 맞추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사실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드에서는 사실은 모든 게 거리감이잖아요. 네. 거리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날 내가 100m를 쳤는데 100m가 잘 들어가고 캐디가 100이라고 불러줬는데 내가 100 잘 맞으면 그날은 스코어도 좋고 기분도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에서는 사실은 거리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향. 그러니까 이게 거리 좀 안 나가도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되게 당황해요. 저 아까 드라이버 치듯이.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 아까 뭐 약간 우측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거를 빨리 몸을 스퀘어로 맞추는 거에 연습을 집중해요. 몸 푸는 거를 거리를 늘리려는 몸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보낼 수 있는가를 먼저 풀어요. 드라이버를 내가 58을 쳐보는 게 아니라 52를 치더라도 똑바로 치는 연습을 먼저 해요. 얼라이먼트를 정렬을 하는 예,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항상 정렬을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것 좀 배우고 갈게요. 벙커에서 치는 거랑 러프에서 치는 거랑 좀 배우고 갈게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배워야 돈을 안 잃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아까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림 공략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러프구나. 30이다. 그러면 이제 러프로 바뀌었죠? 네. 아까 궁금해하셨죠? 네네, 맞아요. 아까는 줄무늬가 다르네요. 있었는데 줄무늬가 없죠? 그러면 솔직히 30m를 치는데 똑같이 30을 치면 되겠죠? 우와, 들어갈 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죠. 자, 똑같이 30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똑같은 스피드가 나오죠? 똑같은 거리가 나오고, 그죠? 근데 똑같은 스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m를 이렇게 스윙하면 안 돼요. 10m는 이제 10m는 좀 짧아지겠지만 10m는 좀 이제 자기가 치는 10m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을 세우시려면 채를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채를 잡지 않으면 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런닝 어프로치는 의미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를 좀 잡아줘요. 딱 끊어서 10m 딱 예. 보내는. 그러니까 15m 정도의 스윙을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헤드는 떨어져야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m 스윙 치고는 조금 커요. 그렇지만 15 정도의 스윙으로 이렇게 채를 잡아주면 지금 제가 15를 가지고 끌고 가니까 15가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스윙으로 제가 헤드를 좀 잡아볼게요. 그러면 런닝 어프로치는 의미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를 좀 잡아줘요. 딱 끊어서 10m 딱 예. 보내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벙커에서도 사실은 10m 스윙을 하는데 뭐 나는 10m가 이 정도 스윙이다 뭐 1시, 2시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시잖아요. 사람마다 있죠. 아마추어 분들.
그런데 이제 저가 만약에 평소에 10m 스윙이라면 저는 무릎까지 무릎 올리거든요. 근데 무릎까지 올리면 사실 안 돼요. 벙커에서 무릎까지 올리는데 헤드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15m 스윙 정도의 스윙을 하죠. 헤드도 많이 저는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잡아요, 이렇게 헤드를. 그러면 정확히 10m 안쪽으로 가요. 그리고 런도 없어요. 중요한 건 런이 없어요, 이렇게 차요. 10m, 예를 들어서 15m로 한다면 그래서 15m 정도 떨어뜨린다고 하고 네, 그 정도의 스윙으로 하는데 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헤드를 둔 후에 딱 잡으면 돼요. 그럼 확실히 덜 가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런도 없어요. 원래는 사실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스피드를 줄여서 공을 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네.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퍼터를 할 때 스크린 퍼터를 할 때 이 앞에서 하면 뭐 인식이 잘 된다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사실은 앞에서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많은데 그거는 예전부터 치신 분들이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리얼이 거기서 쳤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치면 이게 수학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예각과 둔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똑같이 여기 한 칸을 보면 이 한 칸이 5cm거든요. 네. 5cm인데 똑같이 한 칸을 보고 쳐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죠. 각도가.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근데 볼이 나오는 데서 치시면 똑같이 한 칸을 봐도 덜 들어가겠죠. 이제 뒤에서 둔각으로, 들어가니까. 둔각으로 바뀌니까 반이 되죠.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가까이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라인이 많아요. 한 클럽보다 더. 한 클럽보다 더는 바깥에서 가까이서 치는 게 좋은 거고 라인을 좀 덜 볼 때는 뭐 똑바로나 뭐 그렇죠.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여기서 자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똑바로를 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똑바로를 못 친다. 음. 뒤에다 놓고 치세요. 이게 그러면 뭐가- 사실은 내가 심하게 열리거나 다쳐도 헤드 페이스가 2도 정도 열려도 얘는 거의 0도로 본단 말이죠. 야 이거 제가 잘 물어봤네요. 이렇게 저 지금 완전 열려서 쳤죠? 네 들어갔어. 그렇죠. 들으셨죠? 저 지금 거의 2도 열렸어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전 똑바로 봤어요. 그쵸? 정말 싫어, 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을 자 T가 올라오는 방향에서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각을 줄이는 거고요. 만약에 전 한 클럽보다 많이 봤어요. 그러면 많은 각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공을 좀 더 올라오는 것보다 앞에다 놓고 그 각도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그 각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당연히 쳐봐야겠죠. 네. 가장 좋은 센서의 위치는 항상 제가 가운데. 얘가 날 지켜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얘가 가장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는 볼이 나오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가운데다 놓고 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근데 저도 거기다 놓고 쳐요. 근데 나는 똑바로 보내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 싫어. 그러면 분들은 뒤로 오는 뒤로 거예요. 갈수록 좋아요. 뒤로 갈수록 네. 좋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쵸. 만약에 나는 잘해. 그럼 앞으로 가도 돼요. 앞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죠. 왜냐하면 홀컵하고 내가 가까워지잖아. 맞아요. 왜냐하면 3m를 치는데 2m를 치는데 홀컵이 여기 발생을 하잖아요. 2m 정도면. 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쳐.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되게 사실 멀죠.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홀컵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뒤로 갈수록 저는 똑바로는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똑바로인데 2m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좀 더 뒤로 와서 치는 좀 멀게 느껴져도 이쪽에서 치는 게 네. 낫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m다 난 자신 있다 똑바로 잘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분들은 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앞으로 좋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르막이면 사실 더 뒤로 가도 상관없죠. 똑바로 못 보내겠다 싶으면 무조건 뒤로 가라. 무조건 뒤로 갈수록 가라. 유리하다. 뒤로 가라. 그냥 그리고 라이가 많으면 앞으로 가라. 맞아. 나이가 많이. 왜냐면 한 클럽보다 많이라는 거는 이따가 뭐 실전에서 저도 또 다시 배우겠지만 5칸 이상을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5칸 이상인데
막 말도 안 되게 막 공이 갈 때가 있어요. 보면 왜 그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각도를 이용하려면 훨씬 더 앞으로 가서 요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만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네. 네, 그렇게 빨리 이해를 하시면 될 이해하셨어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근질근질합니다. 네. 빨리 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 실전에서 아주 그러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실전에서 같이 또 이렇게 경쟁도 하면서 좀 노하우를 한번 또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아이를 읽고 뒤로 갈수록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 그런 거 알려주셔야 돼요.